이번 시간은 화재조사 활동에 관련한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화재조사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주로 조사의 정의, 화재의 정의, 조사의 목적, 특수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조사 활동입니다. 여기는 보면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은 작년, 재작년 다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18년도, 2019년도 다 출제가 되어졌고요. 지난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화재조사 보고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은 이제 쭉 이렇게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출되어진 문제 두 문제는 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기출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봅니다. 화재조사 활동 중에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 피해가 아주 크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그런 화재에 대해서는 상황실에, 상급 상황실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해야 되는 화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가 이제 컸었느냐 하는 기준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기준들은 당연히 숫자로서 판단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일부 문제를 보면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관련한 문제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더 응용한 문제입니다. 응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일부 문제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되어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망자가 6명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기본법에는 사망자가 5인 이상이 되는 화재는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그럼 여기서 나오는 6명은 5인 이상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6인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아예 기준 자체를 틀리게 낸 문제고요. 6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5인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외웠던 숫자가 안 나왔거든요. 숫자가 아닌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닌데도.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보고해야 될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사망자, 그죠? 사상자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겁니다. 재산피해액 이재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놈에 대한 기준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자는 5인 이상이고요. 사상자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인데, 요거는 10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10인 이상 이렇게 표현되고요. 재산피해액은요 50억 이상입니다. 재산피해액은 요놈은 50억 이상이고요. 이재민은요 100명입니다. 이재민은 100명, 100인 이상,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1번 뭡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됐기 때문에 정답은요 4번이 되겠죠. 4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다, 그죠? 이재명 100명 이상 해야지만 이제 이게 상급 상황실에 복구가 되는 겁니다. 70억은 50억 이상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1명은 10인 이상에 해당하고요. 6명은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소방기본법상 화재 원인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화재조사는 원인조사가 있고요. 피해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조사와 피해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원인조사의 항목에는요, 전부 5가지 내용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피해조사 항목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원인조사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도 딱 그게 적절한 문제라고 봐주고요. 원인조사의 범위와 피해조사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원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원인조사가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화재 원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전체 5가지 중에서 그 5가지 내용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순서대로요 화재가 진행돼서 불을 끌 때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원인 조사 내용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발화 원인 조사가 있습니다. 발화 원인 조사요. 자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발화 원인을 조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발견 통보요. 화재를 이제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초기에 어떻게 소화를 했느냐는 초기 소화가 있습니다. 초기 소화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소 상황 조사요. 그 다음에 피난을 어떻게 했는지요. 피난 상황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방시설 등 조사.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는 발화 원인 조사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면서 각각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게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이번 문제는 원인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이 말입니다. 그죠? 자, 1번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의 상황 나와 요게 틀렸죠? 요게 틀렸고요. 2번에 소방시설 사용하는 것은 소방시설 상황 등 조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피난 경로, 피난상의 장애 요인 등의 상황은 피난 상황에 대한 조사고요. 화재의 연소 경리, 확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연소 상황 조사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을 쉽게 보면 되는데요. 1번, 2번 문제요. 아주 적절한 문제고요. 여기서 계속 변형돼서 이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 반드시요.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찾아가지고요.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기출되어졌던 문제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재 조사와 관련된 규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했습니다. 화재 조사와 관련된 규정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화재 조사는 소방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장이 화재 조사 규정이죠. 제5장이요. 화재 조사 규정입니다. 그래서 5장에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방호 검토 회의 규정하고 나와 있는데요. 화재 방호 검토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소방관들이 하는 회의인데 언제 하느냐? 화재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불을 끄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하는 얘기가 화재 방어 검토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소방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이 화재 방어 검토회라는 표현이 이제 명칭이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방활동 검토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활동 검토회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방활동 검토회의요. 그래서 명칭이 이제 바뀌어졌다. 요거는 소방청 예규입니다. 소방청 예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하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법령에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요. 화재 조사 보고 규정은 소방청 훈령입니다. 149호에 해당하고요. 화재 피해액 산정 기준은 보고 규정의 별표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고 규정의 별표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화재 피해액 산정 기준이고요. 화재 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하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청 훈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번하고 5번은요 다 소방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이고요. 화재 조사는 아무나 하지 못하고요. 화재 조사관의 합니다. 이 화재 조사관은 소방관 중에서 어때요?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어때요? 화재조사관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화재조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소방기본법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놓고 있는 게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이고요.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표규정, 피해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조금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그런 차원은 아닌 듯 한데요. 이제 출제가 된 걸 보니까 간부고생 시험 문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화재 발생 시 119 종합 상황실장이 상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 화재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상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화재.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재민 10인 이상, 사망자 5인 이상, 사상자 10인 이상, 재산피해 50억 이상,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상부 상황실 보고 화재에서 나오는 숫자 기준이 나오는데요. 10인 이상은 없었잖아요. 이재민은 100인이잖아요. 100인. 그래서 이제 기억이 틀렸다 이렇게 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맞는 것 같아요. 5인 이상, 10인 이상, 50억 이상.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나 관공서 이런 화재도 보고 대상 화재입니다. 그럼 이제 기억을 제외한 거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죠? 없는데 요건 아마 5번을 정답하시고요. 기억을 뭐로 고치냐면은 이재민 10인이 아니고요. 이재민 100인으로 수정을 하십니다. 100인으로 수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5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5인 이상, 그 다음에 10인 이상, 50억 이상.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도 상부 상황실 보고 대상 화재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관할구역에서 화재조사에 대하여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화재조사 권한자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화재조사는 소방기본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이 화재가 발생하면 원인과 피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이제 옳은 답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소방청장도 포함되는 게 적절하다. 그죠? 그래서 소방청장.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화재 발생 시 화재 조사 시기는 다음에서 어느 시기인가 있는데 화재 조사 시기라고 하기보다는 화재 조사 시점이죠. 조사 시점. 조사를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느냐는 시점입니다. 시점인데요. 화재조사의 시점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정해되어 있습니다. 화재조사는 관계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 사실을 인지한다는 뜻은 화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화재를 알았다는 뜻이고요. 소방시설에서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나왔던 적이 있냐면은, 각지설비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각지설비는 화재를 이제 알게 하는 그런 설비가 뭐가 있느냐. 이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죠. 소방서에 이제 바로 연락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그때부터 이제 화재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신고를 할 때 신고자가 어때요? 그 초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조사의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재 신고를 받은 직후 진압과 동시에 진압 도중에 되는데 신고를 받은 직후 그죠? 신고 받은 직후 그때 이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시작이 되겠다 그죠? 그게 이제 뭐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표현은 인지하는 즉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화재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화재 조사를 실시한다. 화재 조사에는 원인과 피해 조사가 있다. 그 다음에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조사를 위해서 소방서장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화재 조사에 대해서는 화재 조사를 위해서 소방서장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죠. 그죠?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서로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원인과 피해 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어때요?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압과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화재 신고를 받은 직후에 조사를 하죠. 방금 이제 4번 문제에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게 요게 이제 2010년 대구에서도 나왔고요. 여기도 이제 대구에서도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런 기출 문제가요, 굉장히 그 지역마다 시험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제한되어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범위라는 게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내용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를 출제하는 시스템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요, 거기서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요, 또 검토해서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덜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뭐 같은 문제, 같은 표현은 덜 하게 나오겠지만은, 이제 단지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자꾸 파악해보고 확인하는 건 중요한 문제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을 정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에 화재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조사 전담부서에는 발굴용구, 그 다음 기록용 감식기기, 기록용 기기, 감식용 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공무원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면 되겠고요. 원인과 피해 조사라는 게 이제 화재 조사인데,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데요. 전담부서 조사 권한자가 어디에 있어요? 소방청, 그죠? 그 다음에 본부, 그 다음에 소방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소방청에도 설치 운영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청장은 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이게 이제 화재 조사관 시험이죠. 화재 조사관 시험에 대해서 2년마다 어때요? 전문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 임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요. 임용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조사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사관은 소방 공무원 중에서 이제 선발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시험을 봐요. 또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해서 조사관 업무를 하면서도 또 어때요? 또 보수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이제 자꾸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끝이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화재 조사는 자꾸 이제 새로운 어떤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의 형태도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받으려면은 결국 이제 보수 교육이 어때요?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요. 옳은 답이고요. 6번은 정답을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화재조사 시 부여된 강제조사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강제조사건, 화재조사의 특성에서는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 요 누구에 대해서요? 관계인에 대해서요. 그래서 3번, 4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관계인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고요. 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관계 장소죠. 관계 장소. 여기에 뭐 합니까? 출입을 하게 합니다. 출입 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출입. 그 현장에 가서 봐라 이거예요. 현장에 가서 누가 하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이 갑니다. 관계 공무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해서 조사를 합니다. 뭘 조사를 하냐면은 원인과 피해 이런 것들 이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한과 동시에 또 필요하면은 관계인에게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요. 그래서 관계인에 대한 질문. 그래서 관계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질문, 자료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보고하세요. 보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뭐 합니까? 그냥 그 장소에 가서 출입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하는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점검물에 대한 압수권, 요건 어때요? 내용에 해당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다음의 화재조사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피해조사는 연소상황 및 피난상황 조사가 있다. 원인조사는 재산피해조사가 있다. 관계공무원은 화재 시 정표를 내보여야 된다. 그리고 화재피해조사는 소방실 등 조사 발견, 통보, 초기상황 조사가 있다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보기 3번은 관계 공무원의 의무상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내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관계인에게 보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의 재산에 출입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제한 침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침해를 할 때는요,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 통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출입조사에 대한 정표 제시 업무입니다. 요거 맞고요, 맞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요, 원인조사와 이제 피해조사의 구분인데. 먼저 이제 조사는 원인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조사가 있습니다. 원인조사와 피해조사가 있는데, 연소상황과 피난상황조사에서, 연소상황조사는요, 원인조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난상황조사도 어때요? 원인조사에 해당하고요. 재산피해조사는 뭡니까? 이거는 피해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맞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등 조사, 발견, 통보, 초기 상황 조사, 뭐 요거는요, 다 뭐냐면은 원인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원인조사요. 자, 그래서, 지금 8번 문제는요, 3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봅니다. 화재조사와 관련한 업무 중 출입조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네요. 본부장 또는 서장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관계인에 대해서 뭡니까? 보고 자료 제출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으로는요, 관계 공무원은 관계 장소에 출입을 합니다. 관계 장소에 출입을 해가지고요,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재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일 수 있다 했는데요. 요게 잘못됐습니다. 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요. 요거는 할 수 있다 그러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적이고 재량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량적이다. 요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하여야 한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하여야 한다는데 법률에서는요, 요것도 어때요?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임의적인 게 아니고요. 의무적인 거고요. 의무적인 거고, 요거는 기속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 두 개를요. 가령 임의적이고 재량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조건이 부합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은 나와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가는데요. 문제가 된다면 여기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 규정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거 요놈하고요. 업무적이고 기속적인 거 요거 두 개 한번 구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놈은 정답이 3번이 됩니다. 화재조사라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이 정당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고요. 관계 공무원은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화재조사 시 조사 권한자의 임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장비를 활용해서 소와 활동과 동시에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해야 된다. 장비를 활용해서요. 장비를 활용해서 소활동과 동시에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그죠?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 피해와 원인과 피해 조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권한자 임무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조사 시 보험회사 수사기관과 뭐요? 협조해야 된다. 협조해야 되겠고요. 조사 시,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는 그 범죄 수사를 해야 된다. 아까 뭐, 점검을 압수한다든지 뭐 이런 거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조사자의 권한에서 범죄 수사, 요거는 이제 틀렸습니다. 범죄 수사요.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재조사 시 공무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 말이겠죠, 그죠? 경찰 공무원은 화재조사 시 소방 공무원과 반드시 협력할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그죠? 반드시 협력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협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꼭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어때요? 뭐 협력이 좋겠죠, 그죠? 그 다음 본부장 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행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를 체포했거나, 이제 이게 이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요. 점검을 압수했을 때는 수사기관이 선행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선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수사기관에 선행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선행한다, 이게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이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소방공무원이 하는 화재조사는 예방 홍보에 필요한 자료 확보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를 휴대하고요. 보여야 된다. 이거 업무사항이다. 그죠? 보일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화재의 출입조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출입조사입니다. 출입조사. 관계 장소에 출입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화재의 출입조사. 이게 이제 화재조사죠. 자, 문제 1번 보기 봅니다. 청정본부장 서장은, 그죠? 화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해서는 뭡니까? 보고, 자료 제출 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뭡니까? 출입해가지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맞죠, 그죠?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청장 본부장 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행 혐의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점검을 압수했을 때는 조사를 위해서 경찰 수사전에 선행하여 요거는 이제 뭐 앞에 나왔던 문제하고 어때요? 같은 식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선행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틀렸습니다, 그죠? 11번 문제와 동일한 내용의 문제다. 자, 13번요. 다음 화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이제 소방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화재 경계주간의 특별조사,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법에서 이제 특별조사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뭐 화재조사하고 이제 이게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 조사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은 출입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려면은 출입을 해야 되고요. 출입이라는 이 자체는 벌써 뭐냐면은 침해입니다. 침해. 그래서 행정권에 관한 개인의 재산 사익의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법률에 항상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권을 남용하면 안 되죠. 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관계인에 대해서 뭡니까? 보고, 자료 제출,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은요, 장소에 뭐해서 출입해서 조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표, 뭡니까?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정당한 업무 방해하면 안 되고요.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죠?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화재조사니까 이게 지금 뭐 내용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뭐 표현은 이제 뭐 다 맞는 표현 같습니다. 다 맞는 표현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같은지 1번이 이제 틀렸다고 봐야 되겠는데, 소방특별조사든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소방특별조사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은요,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자가 아닙니다. 소방청장은 특별조사에 관한 자가 아니고요. 요것도 이제 적절한 표현이 되려면 청장이 빠져야 되고요. 청장이 빠져야 되고, 본부장 서장은 특별조사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어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3번까지가 이제 뭐냐면은, 화재조사에 대한 출입조사에 대한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14번 갑니다.
화재에 의한 간접 피해 해당하는 것은, 그 다음 15번은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가 아닌 것은, 똑같은 문제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화재에 의한 피해는 우리가 조사에서는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를 한다 그랬고요. 피해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그죠?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간접 피해, 직접 피해 이렇게 있거든요. 직접 피해라고 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탄다든지 하는 거고요. 간접 피해는 그 화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음의 2차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화재에 의한 간접 피해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화재로 생긴 거잖아요. 거름이 발생합니다. 거름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뭡니까? 화재로 발생한 거잖아요.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뿌리게 됩니다. 주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송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뭡니까? 화재로 인한 거죠. 근데 이제 화재로 인해서 영업 중단이 생겼고요. 그에 따른 영업 피해가 생겼다. 이건 어때요? 간접 피해다. 그래서 이거는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다. 자, 직접 피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업무가 중단되는 거죠. 여기서 1번이 답이네요. 소화약자를 입은 거, 재산상, 인명상 피해 다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4, 15 이런 것도 출제되어졌던 적이 있고요. 이제 16번 갑니다. 소방기본법 및 시행규칙에 의한 화재조사 분류가 아닌 것은 소방기본법에 이제 화재조사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나누고 있고요. 원인조사는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요, 그놈을 소방시설을 사용해서 진압을 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조사들을 다 통해서 이제 예방적 자료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조사는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발화 원인조사, 피난상황조사, 소방시설조사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이런 순서로 가는 거고요. 일제동원 소방조사 이런 거는 어때요? 없죠. 그죠? 4번이 틀렸고요. 또 화재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재산피해는 이제 피난 연소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뭡니까? 소방시설 조사했는데 소방시설 조사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애매하게 지금 답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뭐 2005년도에 이제 출제가 되었으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화재조사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법에 이제 원인조사, 피해조사를 정해놓고 있고요. 기본법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법에서는 이제 원인조사는 5가지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도 보면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도 보면은, 원인조사와 피해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인명피해조사, 요거는 피해조사 맞고, 그죠? 인명피해조사 맞고, 피난상황조사, 연소상황조사, 요런 것들은 그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방시설 조사였는데,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도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방시설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소방시설 상황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소방시설 상황조사는 구체적으로 소방시설의 활용이라든지 작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소방시설 조사, 요게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틀렸다.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보면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방화시설,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요거는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제 문제가 18번처럼 나왔으면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죠? 원인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 다음 중 원인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죠? 요게 이제 소방 방화시설 등 조사 나오잖아요. 자, 원인조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해조사죠. 그죠? 피해조사.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연도가 틀리지만 울산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울산에서 나왔던 문제 똑같은 내용의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아주 예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고 또 지금 이게 문제가 복원되고 많은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판단에서 아주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법률에 규정이 된 내용들이 표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조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발화 원인조사, 여기는 발화 원인조사. 두 번째,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조사, 연소 상황, 피난 상황, 그 다음에 소방 방화 시설 등 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원인 조사를 옳지 않은 것은, 소방 시설 등 조사, 소활동 상인 등 물로 인한 피해 조사죠. 그죠? 여기는 또 소방 시설 등 조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발견 통보, 초기 소화 상황 조사, 발화 원인 조사. 자, 20번요. 화재 조사 보고 규정. 이제 지금은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 의한 화재 원인 조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글자 하나로 틀리면 그 틀린 거예요. 발화 원인 인명피해가 틀렸네. 그죠? 똑같은 문제네요. 연소 상황, 발견 통보, 초기 상황 조사. 자, 다음 중 화재 원인 조사로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이제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 의한 이런 표현이 여기 들어가면은 더 좋겠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사망자, 부상자, 피해 조사. 뭐 이것도 이제 원인 조사니까 다 피해 들어가면 다 틀렸네요. 그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원인 조사 내용이 아닌 것은 22번요. 연소 상황, 피난 상황, 그 다음에 재산 피해. 이것도 뭡니까? 피해 들어간 거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3번 똑같은 문제죠. 원인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피해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이건 피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사상자를 조사한다. 이게 이제 인명피해죠. 그죠? 사상자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인명피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원인조사 내용이 아니고서 뭐 깊도록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피해조사 이거 틀렸네요. 그죠? 자, 화재 피해조사를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거꾸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는 이 피해 조사의 범위를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는데 뭐라고 정해놓고 있냐면은 인명 피해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 다음에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업은 소방 활동으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구체적인 내용에서 틀리게 되는데요. 화재로 인한 거, 그 다음에 화재 연속 있는 원인, 이건 어때요? 피해 조사가 아니고 원인 조사죠. 열에 의한 파손, 이거는 재산 피해 중에서도 소실 피해입니다. 소실 피해, 소활동 중에서 물로 상된 피해, 이거는 수선 피해고요. 그래서 피해도 재산 피해는 세 가지로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불에 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실 피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산 피해 중에서도 수선 피해입니다. 수선 피해. 화재로 인한, 물로 인한 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타 피해.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 피해. 아까 앞에서는요, 직접 피해와 간접적 피해, 그죠? 2차 피해. 이렇게도 구분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조사의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또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네요. 발화 원인 조사, 발화 지점, 발화 요인, 발화 원, 연소 상황, 연소 경로, 연소 확대 사유,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상황, 피난 경로, 그 다음에 피난 상황의 장애 요인,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재 상황 조사하고 나는데요. 화재 상황 조사.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등의 조사인데, 사망자, 부상자를 조사하는 것은 뭐 피해 조사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27번요. 다음 중 화재 피해 조사 내용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그죠? 발생한 사망자, 피해, 뭐 이렇게 보니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근데 화재로 인한 영업 중단 피해, 요건 어때요?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영업 피해 조사, 그거는 이제 그 아까 했던 간접 피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번까지가요. 27번까지가 조사의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가 있다.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요. 원인 조사는 이제 5가지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발화 원인,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연소, 피난, 소방, 방화 시설 등.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조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인명피해는 화재로 인한 것도 되지만은 진압 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것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현장에서 당연히 이제 인명피해가 생긴 것 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을 이송했지만 72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그것도 화재로 인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수존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피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27번까지는 화재. 다음은 28번입니다. 다음 중 연기에 걸려 탄화된 흔적의 목적 표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소헌은, 연소는 이제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연물의 표면 흔적을 말합니다. 자, 29번은요, 다음 중 목적 연소 흔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28번, 29번이 연소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소헌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이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박리헌이라고 나옵니다. 박리는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박리는 떨어진다는 건데, 화재가 발생하면은, 목재나, 그 다음에 콘크리트 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열을 받기 때문에, 탄화가 된다는 것은 수검덩이처럼 시커멓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합력이 이제 상실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 그런 것들은 이제, 박리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박리현은, 화재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는 이제 박리가 되는 부분이 작게 발생합니다. 이제 구성에 따라서 박리가 되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박리는 우리가 이제 주술을 하잖아요. 주술을 하면은, 주술할 때 이제 물에 압력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런 압력 때문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박리가 되는 부분이 비교적 넓게 형성됩니다. 그게 이제 박리현입니다. 박리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소헌 하는 게 나옵니다. 완소헌. 요거는 이제, 천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천히 일어난다. 우리 최초의 소방 펌프를 완용 펌프라 그러잖아요. 완용 펌프. 그게 이제 완자가 아니요. 이렇게 천천히 넣었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건데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연소가 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을 완소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소헌요. 그래서 이제 요 놈은, 주로 이제 온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 타는 부분이 이제 얇게 탑니다. 얇게. 험이 이제 얇게 생기고요. 초기 연소에서 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완소헌입니다. 완전히 탔다가 아니고요. 천천히 탄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탔다가 아니고 천천히 탔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연헌하고 나옵니다. 무연헌. 요거는 이제 무연이 아니고 무염입니다. 무염헌. 이렇게 됩니다. 무염헌. 요거는 이제 초기 발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소헌인데, 이제 물질이 착화가 되긴 됐지만 불꽃이 아직 제대로 안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염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꽃은 안 생기고 이제 연기만 이게 발생이 될 때 그때 나타나는 흔적이 무염헌이다. 무염헌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훈소헌 나옵니다. 훈소헌요. 요거는 연기에 걸린 겁니다. 훈소라는 게 이제 연수에서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훈소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물질이 이제 혼합분비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연소가 진행될 때를 훈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이 부족하니까 연소가 완벽하게 잘 안 일어나거든요. 잘 안 일어나고 불이 잘 타지가 않고 연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고요. 그때는 뭔가 타기보다는요, 끌리는 정도요. 뭐 이게 이제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훈소원이다. 이제 연기에 걸려서 탄화된 흔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박리현, 완소헌, 무염헌, 훈소헌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재 연소 흔적입니다. 목재 급소헌 하고 나옵니다. 급소헌요. 급소헌. 그 다음에 이제 완소헌.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소헌, 훈소헌 이게 나오는데요. 급소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번이 이제 틀렸고요. 완소는 이제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소헌하고 나옵니다. 강소헌요. 요거는 이제, 그 연소가 되고 있는 물질이 자신이 이제 발생한 연소 연료에서 화염이 계속되거나 또는 확대 연소가 돼서요, 연소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이제 강소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완소헌보다는 강소헌이 더 온도가 높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훈소는 이제 방금 걸려서 타는 거다 그랬거든요. 완소는 보통 이제 700에서 한 800도씨 정도라 그래요. 700에서 800도씨 정도. 그다음 강소는요, 여기는 900도 정도까지 가열되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완소는 지나고 나면 이제 강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어때요? 틀렸습니다. 자, 다음 30분은요, 18년도 간부부 시험에 나왔던 화재 건수 결정에 관한 겁니다. 화재 건수요. 자, 이런 내용도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화재 건수 결정에 대해서는 소방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위 법령인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라면은 난이도가 이제 높은 문제로서 출제가 되어질 확률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여러 개의 기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요. 앞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 건수 결정은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제26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화재가 한 건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한 건의 화재는 하나의 발화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의 발화점에서. 그래서 한 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발화에서부터 진화까지 이제 발화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요. 그거는 이제 한 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문제 없겠고요.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이 났습니다. 방화불장난. 동일범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났다면 그건 한 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별건으로 봅니다. 별건. 그래서 같은 하나의 발화점처럼 보이긴 한데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그런 일어났겠지만 우연히 이제 동시에 방화를 했습니다. 그죠? 또는 불장난 하다 불이 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 건의 화재로 취급을 한다. 그죠? 별건의 화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동일 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수 이상이 있습니다. 2개수 이상. 그러면 이제 두 건의 화재로 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누전이 됐다. 누전.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그냥 한 건으로 봅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은요, 한 건이지만은 여러 가지 인위적인 요인들이 가해졌다 그러면 뭡니까? 그거는 별건으로 보는 거고, 여러 개가 발생이 되어졌지만은요, 그 원인이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면요, 그거는 한 건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도 보면요, 원칙은 한 건의 화재는 하나의 발화점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요, 예외적으로 어때요?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발화점이 동일인이 했다 하더라도요, 별개로 볼 수가 있다.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다라면은, 이거는 별건의 화재로 보는 거고요. 인위적인 요인들이 이제 각각 다를 때는 다 별건으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발화점이 2개 이상 있지만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렇다면 한 건으로 보겠다. 동일 소방 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수 이상입니다. 근데 그게 지진이나 낙뢰입니다. 그건 한 건으로 보죠. 화재 범위가 2개 이상 관할 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이제 2개 이상 관할 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때 화재는 어느 관할 구역의 건수를 잡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느 관할 구역의 건수를 잡느냐. 그랬을 때 발화 소방 대상물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발화점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한 건의 화재를 잡겠다. 그죠? 자, 그래서 30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1번. 역시 이제 화재 건수 결정인데요. 이제 오래전에 출제가 되긴 되어졌습니다.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서 방화불장난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별건으로 봅니다. 동일범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서 했다. 그거는 별건으로 봅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대상물에 발화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진이나 낙뢰라고 하면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면은 이거는 별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건으로 보죠. 그래서 2번이 어때요? 틀렸습니다. 한 건의 화재는 한 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고요. 2개 이상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 그죠? 그때는 발화 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의 한 건의 화재를 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0분 하고요. 31. 자, 다음 32번은요, 화재 피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화재 현장에서 부상자를 유송합니다. 근데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보는 거죠. 피해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사망자가 몇 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때,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보는 했을 때, 72시간 이내 사망자입니다. 3번.
자, 33번부터 문제는요, 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재산피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소실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건축물 화재에서 건물의 70%가 소실되어졌습니다.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의 소실 정도는 했는데요. 화재의 소실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느냐, 그죠? 지금 여기서 보고 가야 되겠네요. 좀 넘어갔네요.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서 전소, 반소, 부분소 이렇게 나눕니다. 적소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소는 예전 규정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적소 규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적시 소화가 됐을 때 그건 이제 적소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없고요. 전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된 겁니다. 70% 이상. 그걸 전소라고 그럽니다. 이때 70%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소는요. 30 이상에서 70 미만입니다. 30 이상에서 70 미만이고요. 요거는 이제 반소라 합니다. 반 정도가 닿다. 부분소는요, 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전소, 반소, 1번, 2번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부분소라 그래요. 자, 요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원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전소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이 소실되면은 전소입니다. 자, 근데 70% 미만이라도 전소가 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70% 미만이면 어때요? 반소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70% 미만이라도 전소가 될 수 있다. 미만일 때 어떠냐? 가령 이제 어떤 게 있었는데요. 60%가 소실했습니다. 그럼 이게 반소잖아요. 근데 나머지 40%가 있어요. 이 40% 잔존 부분, 나머지 부분을 보수를 해도요, 재사용이 안 되는 경우요. 요게 다시 재사용이 어때요? 안 되는 경우요. 그때는 전소라 그럽니다. 전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자동차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자동차 탁 타버렸습니다. 엔진만 타버렸습니다. 차는 못 가요. 차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소실 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70% 이상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지만은 요거는 뭐라고 보느냐? 전소라고 본다. 자, 70%가 소실되어졌다. 그러면 전소에 해당하는 거죠. 전소요. 자, 그래서 전소 됐고요.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봅니다. 반소는요, 30 이상 70 미만이죠. 반소는 30 이상 70 미만이니까 요거는 2번. 이제, 그 다음에 35. 이제 정도에 따라서 30 이상 70 미만. 이건 뭡니까? 반소. 똑같은 문제잖아요. 소실 정도의 분류에 대해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전소는 70% 이상. 반소는 30 이상 70 미만. 부분소는 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4번에 적소. 적소는 어때요? 없다 그랬습니다. 전소는 70% 미만이라도 전소가 될 수 있죠. 잔존 부분이요. 재사용이 안 될 때는요. 전소다. 이렇게 봅니다. 자, 37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소실 정도에 따른 하재 분류다. 다음 중 옳은 것을 했습니다. 소실 정도가 90% 이상이면 전소도 아니고요. 70% 이상이죠. 소순 정도가요, 30에서 70 미만이다. 이건 뭡니까? 반소입니다. 반소. 여기 맞네요. 10% 미만이다. 부분소다. 이런 거 없죠. 그죠? 전소, 반소, 부분소는 한데, 부분소는 전소, 반소가 아닌 거죠. 자동차의 소순 정도가 50% 미만인 것을 반소화재를 한다. 기준이 50% 미만이 안 되고, 반소가 되면 30에서 70% 미만이 되는 거죠. 자, 38번요. 화재조사 보고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실 정도에 따른 화재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70% 이상 전소, 30에서 70 반소, 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분소, 그죠? 그 다음에 부분소는 30% 미만의 소실 또는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그죠? 지금 거기서 보면은 제일 옳지 않은 게 뭡니까? 4번이죠. 재사용할 수 없다, 이건 전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요. 다음 중 소순에 의한 화재 분류 중 맞지 않는 것은 적소화재, 요 규정은 때 삭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하고요.
나머지 보면 이제 부분소요. 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소는 30 이상 70 미만이다. 전소는 70 이상 되거나 미만이라도요. 재산이 불가능하지. 그죠? 그래서 다 문제였고요. 1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번 문제까지는요. 전소, 반소, 부분소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전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어졌다. 그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 문제는 화재 조사 시 건물의 동수 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몇 채가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건물의 동을 말합니다. 한 동, 두 동, 건물 한 채, 두 채를 말하죠. 한 채, 두 채요. 그래서 그 동수 산정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6년도 간부부 시험 문제 나왔고요. 우리 문제는 그다지 출제될 가능성은 없겠지만요. 그래도 모릅니다. 문제 이렇게 나오면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당장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이제 국가직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도 이제, 예전에는 소방학교에 중앙소방학교 위탁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제는 이제 진짜 아마 인재 개발론 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 난이도 조절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요.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 동입니다. 주요 구조부요. 주요 구조부는 이제 건축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건축부에서 주요 구조부요.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주요 구조부로 연결되어서 한 동입니다. 다만 건널복도 등으로 2개 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널복도 등으로 2개 이상 연결되어 있다. 그럴 때는요. 절반을 분리해서 각 동으로 본다. 절반을 분리해서요. 각 동으로 봅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건널복도 있는데요. 뭐, 건물을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 한 동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한 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건물과 건물을 이동을 좀 용이하게 만든 건물들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요? 건널복도라고 하는데, 건널복도가 있을 때는요, 요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요놈과 요놈을 별개 건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니다. 지문 2번요.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 헛간이나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 건물과 별개로 본다 했는데요. 요게 이제 틀렸습니다. 요게 답이 됩니다. 요게 답이 되는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외벽을 이용하여 외벽은 이제 이 바깥쪽 벽을 말합니다. 요걸 이용해서 다시 이제 또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집을 이렇게 뭐 정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요놈하고 별개로 보느냐? 그렇지 않고 요거는 전체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외벽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외벽을 이용하여 요거는 별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맞는데 그죠? 구조에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통일동으로 본다 했습니다. 지붕 및 실이 구조에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이렇게 하나 지었고요. 또 하나 지었는데 지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한 동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의 경우 격벽으로 방화구역이 되어 있으면 요것은 동일동으로 봅니다. 격벽으로 방화구역.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긴 건물이 있을 때요. 이제 요놈을 방화구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을 하는데 방화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또는 연소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구역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화구역은 동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방화구역되어 있는 경우 했는데 그거는 문제였겠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그 다음에 이제, 비마기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두 동이 있는데요. 독립된 건물과 또 독립된 건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여기다 이제 차광막을 치는 거예요. 차광막을.
요거는 이제 지붕이 아니죠, 그죠? 지붕이 아니니까 요거는 별개로 보고, 지붕이 같으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로 보고요. 그렇게 됐는데, 요런 정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출제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출제가 되었던 사항들이고요.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법률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법률의 소방 관계 법률이 4개인데요. 공채와 특채의 과목이 이제 서로 틀리죠. 그죠?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요. 법률에 포함된 사항들은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41번 갑니다. 화재 건수 결정과 건물의 동수 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종합적인 문제네요. 그죠? 동일점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화가 일어났거나 불장난이 일어났다. 그때 한 건의 화재로 본다 했는데, 그죠? 한 건의 화재로 본다. 오늘 한 건의 화재로 보는 게 아니고 어때요? 별건으로 보죠. 그죠? 틀렸네요. 여기 이제 1번이고, 1번 답이고요. 발화점이 2개 이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진, 낙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 건으로 봅니다. 관할구역이 2개 이상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화 소방 대상을 발화점을 관할한 데서 이제 한 건의 화재를 잡고요.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한동이죠. 한동입니다. 근데 건널복도로 되어져 있으면 이제 별개로 본다. 그죠? 다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리게 되고요. 자, 42번요. 화재조사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건물의 소실 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 면적으로 산정한다 했습니다. 건물에 이제 얼마나 소실되어졌느냐 했는데, 그 소실 면적 산정할 때는요, 소실 바닥 면적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널복도동으로 2개 이상 동행이 된 한동으로 본다 했는데, 한동이 아니고, 이거는 건널복도는요, 건널복도는 별개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70% 이상입니다.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고요.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소가 되고, 전소. 그 미만이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그 전소입니다. 한 건의 화재는요, 한 개의 발화점에서 일어난 화재고요. 발화에서 진화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겠고, 2번이 어때요?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갑니다. 화재조사관의 출입조사에서 화재조사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화재조사 시점요. 요거는 각지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각지 시점부터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됐거든요. 화재조사할 때 화재 현장에 도착할 때 틀렸죠. 그죠? 소활동과 동시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전 표현입니다. 예전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인지하는 적시, 그죠? 그때부터 이제 소방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활동이. 각지 시점이고요. 인지하는 적시 조사 활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화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제 각지가 되고요. 현장까지 가는 시간들인데, 요 기간에도 다 뭡니까? 조사, 시간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사 시점은, 화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제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발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기 연소, 그 다음에 초기 진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장비를 활용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는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적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 되겠고요. 자, 44번요. 이제 다음 화재 분류에서 긴급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화재에 속하는 것은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나와 있는 화재의 분류에 관한 겁니다. 화재의 분류에 관한 건데, 긴급 상황 보고요. 긴급 상황 보고. 아까 이제 우리가 기본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급 종합 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 화재. 상급 종합 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 화재. 요게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긴급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요. 여기는 이제 화재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대형 화재요. 대형 화재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 큰 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 화재요. 중요 화재. 아까 우리가 했던 학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화재요. 특수 화재. 요거는 화재를 진압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긴급 상황 보고는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가 아주 크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상황이거나 화재를 진압하기에 곤란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긴급 상황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요. 관공서 화재, 관공서 화재, 관공서는요, 요거는 중요 화재입니다. 요거는 중요 화재.
자, 외국 공간의 화재. 외국 공간요. 외국 공간인데, 외국 공간은 건물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화재입니다. 특수화재.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했다.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했다 했을 때, 이거는 종합상황실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될 화재는 맞지요? 근데 이재민은 피해의 범위로 봤을 때,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범위 안 들어가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범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화재에서, 이재민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답으로 잘 나옵니다, 이건요. 답으로 잘 나옵니다. 틀린 보기로요. 틀린 보기로 잘 나오는데, 피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나누거든요. 피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나누는데, 인명피해는 죽은 사람은, 사망자는 5명 이상, 사상자는 10명 이상이죠. 10명 이상.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10명, 죽은 사람은 5명. 5명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하면 애매해요.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4명이 죽었습니다. 4명이 죽었어요. 다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망자 5명 이상에도 안 들어가고요. 사상자 10명 이상에도 안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런데 4명이 죽고요. 4명이 죽고, 한 사람이 다쳤습니다. 한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도 이것도 뭡니까? 대형 화재가 아닙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 인명피해가요. 근데 이제 5명이 죽어요. 5명이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대형 화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만일에 5명이 다치면 어떨까요? 이거는 대형 화재 아닙니다. 근데 10명이 다치면요, 대형 화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상자, 사망자, 그 구분을 해보면 좋겠고요. 재산피해는 50억이죠. 재산피해는 50억 이상요. 근데 이재민 100명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 보고 이재민 이게 잘 연결이 됩니다. 긴급 상황 보고 이재민 연결이 잘 돼요. 자, 사망자 5명 이상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요. 긴급 상황 보고해야 되는 대형 화재. 대형 화재는 피해가 큰 화재를 말합니다. 피해가 큰 화재. 자, 그때 사상자 10명. 그죠? 그 다음에 재산피해 50억. 이재민, 이게 답이네요. 이재민 안 나옵니다. 그죠? 사망자 어때요? 5명. 사망자 5명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분은요. 다음 화재 중 중요화재입니다. 중요화재요. 중요화재. 요거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화재인데, 봅니다. 정부 및 도성공장, 중요화재입니다. 이제 이게 뭐 기반시설이죠. 그 다음에 이재민 100명 이상. 이재민 100명은 피해에서, 대형 화재에 들어가지 않는 데 있죠. 근데 이재민 100명은 요거는 중요화재에 들어갑니다. 중요화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연결해야 됩니다. 화재 경계지구 화재 경계지구는 화재가 원래 잘 일어날 거라고 봤던데죠. 근데도 이제 거기 이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화재 경계지구 화재 맞고요. 그 다음에 항구에 메어둔 외항선. 이건 우리나라 항구에 메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배 아니죠, 그죠? 요거는요, 아까 외국 공간처럼요, 요거는 특수화재에 들어갑니다. 특수화재요. 외국 공간 외항선은 특수화재입니다. 특수화재고요. 대형화재 있고요. 중요화재 있는데, 이재민은 중요화재에 들어가지요. 대형화재 안 들어간다, 그죠? 피해 개념에서, 기준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긴급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화재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어제 긴급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화재에 여기 나오는 것은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네요. 우선 이제 아까
포인트를 잘 못 맞춰고 엉뚱한 포인트가 맞지 않는 얘기만 했네요. 관공서 화재는 중요 화재니까 이것도 긴급상황 보고해야 되고요.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공간 화재는 특수 화재입니다. 요것도 뭡니까? 긴급상황 보고해야 됩니다. 이재민 100명 이상 이거 뭐예요? 중요 화재입니다. 이것도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대형 화재입니다. 대형 화재입니다. 그래서 44번은 정답 없음. 그죠? 정답 없음. 전부 다 뭡니까? 긴급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화재입니다. 긴급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화재입니다. 자, 47번요. 화재 조사 활동 중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청장에게 방재청장이 소방청장이죠. 긴급 상황을 보고해야 될 특수화재가 아니고 특수화재예요. 특수화재. 우리 특수화재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항구에 메어둔 외항선, 그 다음에 외국 공간, 그죠? 항구에 메어둔 외항선, 외국 공간, 그죠? 그 다음에 화재 원인이 아주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특수화재입니다. 문화재 화재는 요거는 중요화재입니다. 중요화재요. 자, 48번요. 화재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반소는 건물이 70% 미만이 소실된 것을 말한다. 70% 미만이 소실된 것이다. 틀렸죠? 30 이상 70 해야 되죠? 30에서 70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사망자가 5명 이상이다. 대형 화재입니다.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중요 화재입니다. 지하철 지하구 등의 화재도 중요 화재입니다. 자, 49번요. 화재 피해액은 화재 당시 건물, 부대 설비, 가재도구 등 자산에 대한 최종 장가율의 산정에 있어서 장가율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장가율 산정에 있어서 얼마냐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화재 조사에 대한 실무 매뉴얼에 보면요. 화재 피해 금액 산정 매뉴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피해 금액에 대한 이제 최종 장가율을 이제 정해놓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건물 부대 설비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불이 나고 나서도 이제 이게 고물로 처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때 이제 장가율 20% 정도로 뒀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50번 문제요. 화재 조사에 관한 다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다른 두 지점에서 발화가 됐는데요. 같은 장소에 누전되어졌다. 그때는 이제 두 건의 화재로 본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 건의 화재로 보면 되죠, 그죠? 반소는 50% 이하다. 이 틀렸죠, 그죠? 반소는 30% 이하가 되는 거고요. 바닥 면적 8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 요거는 이제 다중이용업의 범위에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중이용업은 일반 음식점, 그럼 바닥 면적 합계 100입니다. 100 이상인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100 이상. 요거는 뭐 우리 범위에 뭐 적절하지 않은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다중이용업소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진 거예요. 사고 현장에서 발생해서 이제 치료 중에서 72시간에 사망한다. 그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그죠? 그건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1번요.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조사관, 간부다. 그죠? 조사관은, 간부다. 장가율, 그죠? 화재 당시 피해물의 재구입에 대해서 현재가의 비율. 감정요. 시각은 뭡니까? 감식이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 반소는 30에서 70 미만이고요. 전소는 70 이상이거나 미만이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면 되죠. 자, 다음 52번 문제입니다. 화재 조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소방서장은 화재 조사 시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없다 했는데요. 명할 수 없다가 아니고 명할 수 있죠. 끝에 없다 나오면 틀린 거랬죠. 그죠? 화재 조사는 소활동과 동시에 장비로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정표로 휘대어 보여야 되죠.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그죠? 누설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요거는 이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재 조사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뭐 52문제요. 이렇게 봤는데, 이제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영역들이 어때 정해집니다. 부분들이 정해지는데, 이제 그렇게 영역들을 지금 내용을 가급적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요. 여러분들도